종목 2기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예고를 했죠. 오늘 코인 관련돼서 하겠다. 네, 코인베이스 오늘 준비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상장이 승인이 됐는데, 그쵸? 근데 코인베이스는 주가가 그냥 줄줄이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밤에 또 7%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ETF 승인이 과연 코인베이스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대체 주가가 밀린 걸까 그동안.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간밤에 마라톤 디지털 얘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이죠. 13% 주가 급락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상장사 중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여기도 5% 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주식 거래 서비스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하고 있는 로빈후드도 오늘 한 3.5% 내렸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작년 12월 28일 날 187달러까지 찍었죠. 그러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나서 바로 이제 마지막 거래였던 29일부터 급락하기 시작해서 사실 하락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내리고 그러다 간밤에 또 6% 쭉 밀리면서 그냥 차트 보면은 12월 28일 날 고점 딱 찍고 나서 그냥 쭉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재료의 선반영인 것 같아요. 그죠? 현물 ETF 승인 기대감들이 작년 연말이 오히려 더 뜨거웠죠. 새해 되면 바로 될 거야 막 이렇게 오다가 주가가 작년에만 한 거의 400%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 욕구들 그리고 실제 재료가 노출이 되니까 밀리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단순히 어떤 큰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재료 소멸, 선반영 이런 측면에서의 주가 흐름도 있지만 실제 요 ETF 승인이 펀더멘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저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먼저 코인베이스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2012년에 설립된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기업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최초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기도 하죠. 2021년 4월에 이 당시에 주가가 거의 380달러 요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었던 그리고 12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요. 코인베이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초보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단순한 인터페이스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 투자자에만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고급 차트라던가 거래 기능을 추가를 해서 전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주요 수익원은 거래 수수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거래가 얼마나 활발하냐 이게 코인베이스의 매출이라던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 원을 출시해서 월 30달러의 구독료를 지급을 하면 계속해서 무료가 아니라 무료로 거래할 수 있고 기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인베이스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10일 날 전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최근에 이제 월가 분위기는 어땠나? 요 ETF 승인과 관련돼서 기대감들이 막 최고조에 달했었던 12월. 요때부터 보면 투자일각 변경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상향 조정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나왔고요. 간밤에 승인 나오고 나서 보고서 나온 건 웨드부시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이고 웨드부시는 승인 딱 나오자마자 종전 110달러였던 걸 18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지호 빨갛게 제가 네모 쳐놨는데 월가에서 코인베이스를 제일 미워하는 증권사입니다. 목표 주가가 세상에 지금 주가가 140달러대인데 54달러 제시하고 있어요. 10월에 제가 이 보고서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목표 주가가 27달러였습니다. 두 달 만에 2배로 올리기는 했는데 여전히 코인베이스 주가 너무 고평가야. 한 60% 더 내려야 돼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10월만 하더라도
코인 거래가 급감하고 있고 뭐 규제 리스크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 뭐 불확실성이 있고 뭐 이랬는데 이 중에 이제 해결된 것들이 벌써 몇 개가 있잖아요. 코인 거래 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미주의 의견도 정리를 해볼 거니까 좀 보세요. 코인 베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주 정말 공공의 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JMP 증권 같은 경우에는 코인 베이스에 대해서 가장 낙관적으로 보는 곳입니다. 오늘 코멘트는 사실 별로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여기는 코인베이스 200달러 목표가 제시를 했고 12월 말쯤 거의 목표가 2배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더 오른다라는데 이게 월가 최고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미주는 월가 최하, JMP는 월가 최고 목표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과연 코인베이스에게 무조건 호재일까? 네,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공존하는 이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JP 모건의 케네스 워딩턴, 참고로 이 애널도 비트코인의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으로 보는 애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립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한 60달러 수준인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애널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11개 이번에 승인된 11개의 펀드 중에 ETF 중에 8개 펀드가 코인베이스를 요 ETF 관리인으로 지정을 했다. 그거에 따른 어떤 수혜, 요거는 기회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그 SEC에서 그거 받으면서 관리인 지정을 다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감시 공유 계약을 맺었죠. 이 자산 운용사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 이게 뭐냐 하면 ETF 운용사가 시장을 조작할 가능성을 아예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 거래 활동이라던가 고객 신원이라던가 이런 정보를 비트코인 현물 거래소와 좀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이걸 코인베이스로 지정을 했었죠.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앞으로 이 ETF에 대한 이제 관리인 역할을 하게 되고 뭐 관리인 쪽에서 완전 독보적인 위치가 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감시 공유 계약 체결하고 관리인 지정되고 뭐 이름으로 인해서 뭐 시장 조작 리스크 또 뭐 해소가 됐다라는 평도 있었고 이에 따라서 어떤 투자자들에게 요 거래에 대한 신뢰도도 좀 확보를 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역할을 하면서 요거와 관련된 이제 수수료를 또 받게 되죠. 그래서 그에 따른 효과, 요거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물 ETF가 코인베이스의 경쟁자 역할을 오히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뉴욕 증권 거래소, 뭐 나스닥, 시카고 옵션 거래소 이런 데에서 이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암호화폐 이거 관련해서 거래하고 싶으면 다 코인 거래소 요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 매매를 했을 텐데 그 중에 일부 개인은 직접 매매를 하기도 하겠지만 ETF로 넘어가는 물량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플랫폼의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고 또 지금도 이 ETF 쪽도 경쟁 붙어가지고 수수료 막 엄청 낮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코인베이스도 결국은 수수료를 하향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냥 경쟁사의 탄생이야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그동안 그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주들에게는 이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공존한다. 근데 전체적인 톤은 위험 요인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웨드부시의 모셰 카트리 이분은 이제 승인 나고 나서 목표 주가를 더 올린 그런 애널인데 긍정적으로 많이 봅니다. 이분은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일단 ETF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이 코인베이스의 역할 그리고 이번 ETF 승인에 따라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증가 가능성 이거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뭐 관리인 지정이 얘기 말씀드렸었는데요. 보관 및 관리 수수료 요 수익뿐만 아니라 이 ETF 승인이라는 게 많은 걸 시사를 한다. 뭐 SEC에서는 우리가 뭐 암호화폐를 인정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 승인 자체가 인식을 바꾸면서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에서 암호화폐 투자하는 비중이 10%도 안 됐었는데 뭐 이들을 중심으로 이것도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그 어떤 기반이 늘어남으로 인한 플랫폼 이용 확대 뭐 이런 가능성이 있어. 긍정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ETF와는 조금 달리 뭐 경쟁사가 또 어려움을 겪으니까 뭐 그런 수요들도 대부분 다 코인베이스가 누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호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당장만 하더라도 뭐 ETF의 잠재적 효과 이런 걸 떠나서 이미 4분기에 암호화폐 자산이 막 변동성이 늘어나면서 거래가 증가됐고 이미 긍정적인 게 이미 당장 나오고 있어.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긍정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지호. 네, 앞서서 지금 뭐 $54 부르짖고 있던 미지호. 와, 이분 거는 내가 이거 내용 정리하면서도 진짜 무섭더라고요. 진짜 무섭게 코인베이스를 칩니다. 댄 돌레브 애널리스트인데요. 이분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코인베이스 주가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불쾌하고 매우 끔찍한 이건 승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섭죠.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재적 매출 성장 여력 ETF 승인됐다고 해서 뭐 엄청난 거 아니야. 이거 되게 제한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까 보안 수수료, 관리 수수료 요 혜택 이로 인한 매출 증가 기업은 한 1에서 2% 정도 될 거고, 그래 ETF로 인해서 거래가 증가되는 것까지 우리가 고려한다고 해도 많아야 5에서 10% 정도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비슷해요. JP모건과 현물 비트코인 거래 이 암호화폐 플랫폼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그건 마진이 수수료가 높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정말 매우 깊이 잠식될 가능성이 있어. 네, 거의 똑같은데 이분은 표현을 조금 더 독하게 쓴 스타일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물 ETF 승인이라는 초기 효과가 해소되면은 어떤 이 비즈니스의 펀더멘털 약화 요거에 직면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JP모건과 사실은 비슷한 내용인데 뭔가 좀 그죠? 말을 되게 독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그럼 월가 이제 전반적인 의견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버퍼링이 또 나오나 보다. 지금 괜찮아졌어요. 네, 작년에 390% 주가가 올랐습니다. 거의 뭐 $30 요때에서 뭐 $180대까지도 최저점 최고가는 그렇게까지 갔었으니까요. 근데 올 들어서 지금 뭐 20%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죠. 많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들이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기는 해요. 자, 그리고 월가 애널 27명이 코인베이스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매수 의견은 8명,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립이 10명, 매도도 9명이니까 좋지 않죠, 평가는. 그래서 투자 의견 이 컨센서스도 그냥 중립입니다. 그리고 현재 평균 목표 주가는 119.9달러, 그러니까 약 $120예요. 그러니까 한 15% 주가가 더 떨어져야지 적정 주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 코인베이스가 실적이 많이 좀 줄었어요. 거래 감소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마 4분기부터 이게 실제 어떻게 개선되는지 이게 확인이 돼야지 이런 것들도 좀 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많이 오른 부분, 이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있을 것 같기는 해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웃TV 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TV가 서학개미들의 길잡이가 되어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웃 누나의 이웃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